아득히 먼 우주의 시작, 그 태초의 순간을 우리 인류는 과연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오랜 꿈인 우주 여행을 넘어 아예 시간의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그 시작점을 목격하려는 이 대담한 상상력은 과연 어디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는 과학 다큐멘터리를 넘어서 우리 인류가 품어왔던 근원적인 호기심과 무한한 상상력이 어떻게 냉철한 과학적 사실들과 조화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펼쳐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일지 함께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지적 탐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이 여정은 분명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우주를 향한 동경은 실로 오랜 역사를 품고 있죠. 저 하늘을 올려다보던 고대인들은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속에서 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투영했습니다. 밤하늘의 점들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신화와 전설을 엮어내는 상상력의 원천이었죠. 거대한 곰자리나 아름다운 오리온자리 같은 별자리들은 신비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호기심을 자극하며 우주를 향한 첫 상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17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며 인류의 우주관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까지 완벽하다고 여겨졌던 달의 표면에서 울퉁불퉁한 산맥과 분화구를 발견하고 목성의 주변을 도는 위성들을 눈으로 확인하며 그는 우주가 신화의 영역을 넘어 과학적 탐구의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죠. 망원경이라는 새로운 도구는 인류가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우주를 이제는 직접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소설가 쥘 베르는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놀라운 상상력의 작품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주 여행의 꿈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거대한 대포알 우주선을 타고 달을 향해 날아가는 그의 이야기는 당시에는 그저 기발한 공상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치밀한 묘사는 많은 이들에게 언젠가는 정말 저렇게 우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분 좋은 설렘과 낭만을 선사했죠. 상상력이 과학기술 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멋진 예시였을 뿐만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류의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준 소중한 유산으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과 상상력은 마침내 현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와 미국의 로버트 고다드 같은 선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액체 연료 로켓이 개발되며 우주 비행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과학기술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하늘로 치솟는 최초의 로켓 발사 장면은 인류가 수천 년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키워왔던 우주를 향한 열망이 마침내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상상 속에서만 유영하던 우주가 이제는 인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인류의 궁금증은 단순히 우주를 여행하는 것을 넘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류는 드넓은 우주를 탐험하려는 꿈을 키워왔지만 그보다 더욱 깊은 호기심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비밀, 그 탄생의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히 먼 곳으로 떠나는 물리적인 여행을 넘어 시간의 가장자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는 인류의 위대한 지적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주의 시작을 탐구하는 일은 마치 거대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저 멀리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 사실 그 빛은 수억 년 또는 수십억 년 전 출발한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해 과학자들은 우주의 가장 먼 곳, 다시 말해 가장 오래된 과거를 들여다보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인류는 마침내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이론, 빅뱅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빅뱅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한 지점에서 터진 거대한 폭발이 아닙니다. 약 138억 년 전, 아주 작고 뜨거운 한 점에서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이론이죠. 마치 풍선에 점을 찍어놓고 바람을 불어넣으면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우주 전체가 커지면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1920년대 에드윈 허블 박사가 우리 은하 바깥의 다른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하며 그 강력한 증거를 처음으로 얻게 되었죠. 하지만 빅뱅 이론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만약 우주가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에서 시작해 끊임없이 팽창해왔다면 그 초기 우주의 흔적, 일종의 장광이 어딘가에 남아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답은 1964년 예상치 못한 우연한 발견을 통해 인류에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라는 두 과학자가 새로운 안테나를 테스트하던 중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미약한 전파 잡음을 포착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비둘기똥이나 장비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끈질긴 잡음은 다름 아닌 우주 전체를 고르게 가득 채우고 있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였습니다. CMB는 우주가 탄생하고 약 38만 년이 지난 시점, 뜨거웠던 우주가 충분히 식으면서 빛이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방출된 최초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첫 사진처럼 CMB 지도는 우주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당시 물질들이 어떻게 분포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발견은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으며 인류가 우주의 시작점을 관측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죠. 우리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포착한 광활한 우주 이미지를 통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바라보며 우주의 장엄한 역사를 엿볼 수 있게 되었고, CMB 지도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우주의 가장 어린 시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과거를 향해 끊임없이 시선을 던지며 우주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주의 탄생의 순간 그 자체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CMB가 방출되기 이전의 우주는 너무나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빛조차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나 불투명한 벽 너머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지적 탐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입자 가속기 같은 거대한 실험 장치를 통해 초기 우주의 극단적인 환경을 재현해보려 노력하고, 중력파와 같은 새로운 우주 관측 수단을 개발하여 CMB 이전의 우주를 엿볼 가능성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이해하려는 이러한 과학적 노력은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고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경이로움과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희망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근원에 대한 질문은 인류에게 무한한 지적 호기심과 성장의 강력한 동기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주의 근원에 대한 질문은 인류에게 무한한 지적 호기심과 성장의 강력한 동기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뜨거운 물음을 품고 있는 인류는 과연 미래에 어떤 우주를 꿈꾸고 있을까요? 단순히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물리적 탐험을 넘어 우리는 이제 우주의 탄생이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주도의 거대한 프로젝트로만 여겨졌던 우주 탐험이 오늘날에는 민간 기업의 주도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죠. 이제는 일반인들도 우주 관광객이라는 이름으로 지구 궤도 너머의 경이로운 풍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우주선 탑승이 현실이 되어가면서 우주 여행은 더 이상 선택받은 소수만의 특권이 아니게 된 것인데요. 마치 줄 베른의 소설 속 상상이 현실이 된 것처럼 민간 우주선이 힘찬 엔진 소리를 내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은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공간 이동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는 인류의 오래된 꿈을 실현하는 동시에 우주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류는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을 지구와 유사한 환경으로 바꾸는 이른바 테라포밍 같은 원대한 계획까지 구상하며
우주 개척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우주 식민지가 현실이 될지도 모를 일이죠. 어쩌면 먼 미래에는 우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가 등장하여 고향인 지구를 푸른 별로 기억하며 새로운 우주 문명을 일구어갈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기술적 진보는 단순히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것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는 웅장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주를 향한 이러한 물리적 여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주의 탄생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철학적 질문들일 겁니다. 과연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망원경을 통해 미지의 은하를 발견하거나 입자 가속기에서 초기 우주의 흔적을 재현해내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벗어나 푸른 행성을 내려다보는 우주인의 고독한 뒷모습처럼 우리가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마주하는 압도적인 경외감은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선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주의 시작을 탐구하는 것은 곧 우리 존재의 근원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며 이토록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주의 탄생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없다고 해도 그 과정을 추적하며 얻는 지식과 통찰은 우리의 경험이라는 개념을 더욱 확장시켜줍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연구 끝에 미지의 고대 문명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지적 희열과도 비슷할 겁니다. 물리적인 증거를 넘어 그 너머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이처럼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인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류의 지적 호기심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명확해집니다. 우주의 시작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기원을 되짚어보는 과정이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깊이 숙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주 탐험은 단순히 외부 세계를 정복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인류의 근원을 탐구하는 가장 심오한 여정이라는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물리적으로 탄생의 순간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과 통찰이 곧 우리의 존재를 재정의하는 경험임을 강조하며 인류의 지적 호기심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지적 호기심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가치를 지니며 우주의 태초를 탐구하는 여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관찰을 넘어 직접 우주를 유영하며 그 신비를 풀어내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이는 바로 미래의 우주 여행이라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민간 우주선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우주 관광객들이 지구를 내려다보는 모습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만장자들만의 전유물처럼 보였던 우주비행이 점차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 이동을 통해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업 우주 여행의 발전은 인류가 우주를 그저 바라보는 존재를 넘어 직접 경험하고 개척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화성을 지구처럼 푸르게 바꾸는 테라포밍 같은 원대한 계획들처럼 인류는 단순히 우주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꿈까지 꾸고 있으니까요. 이런 미래 기술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이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우주의 탄생 순간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과학적 탐구를 넘어 인류에게 심오한 철학적, 윤리적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멀리 떨어진 행성으로 향하거나 혹은 망원경으로 우주의 가장 먼 곳을 응시할 때 우리는 경험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주 속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한 우주인의 고독한 뒷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우리의 존재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게 만들죠.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한없이 작은 인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면서도 동시에 무한한 탐구 정신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주를 향한 발걸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류가 우주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깊이 숙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외부 세계를 정복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인류의 근원을 탐구하는 가장 심오한 여정이라는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물리적으로 탄생의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얻는 지식과 통찰이 곧 우리의 존재를 재정의하는 경험임을 강조하며 인류의 지적 호기심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와 우주의 탄생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외부 세계를 정복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인류의 근원을 탐구하는 가장 심오한 여정이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죠. 우주의 광대함과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에 대한 경외감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며 깊은 성찰과 감동을 안겨줍니다. 우주 여행과 우주의 탄생에 대한 탐구는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큰 관점에서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영감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곧 인류의 존재 이유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원적인 동력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우주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한없이 작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류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들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며 미지의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탐험은 끝이 없으며 우주를 향한 인류의 호기심은 영원히 타오를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